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결쌤입니다. 자, 오늘 맹자의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시간에 왕도 정치를 역설하면서 네. 아유. 자, 쌤이 타이머를 지금 작동해 놔서 그렇습니다. 또 영상 강의가 20분 이상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타이머를 작동했더니 별이 울렸습니다. 자, 맹자가 말했다. 제 나라에 우산이라는 이름난 산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산. 산 이름입니다. 나무들이 무성하고 숲이 울창했다. 그러나 문제는 산 옆에 큰 성이 있었어요. 큰 도시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많죠? 우리로 치면 사람 많기로 제1인 서울 주변에 북한산을 떠올리면 될성 싶다. 사람들이 그 산을 그대로 두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먹을거리를 찾고 땔감, 특히 연료가 필요하죠. 쓰려고 너도 달려들어 나무들을 도끼로 찢고 톱으로 썰어내었다. 어느 산이 늘 나만 알 수 있겠는가. 자, 우산이라는 산이 본래부터 그런 산은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우산이 겪은 순환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비록 나무가 꺾이고 쓰러졌지만 낮과 밤으로 자라나고 비와 이슬이 적셔주어 새싹이 나무는 다 없어졌지만 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떼하고 양떼를 끌고 와가지고 직국개도 쫓아와서 다 뜯어먹어 버린 겁니다. 어느덧 우산은 민둥산 아시죠? 산에 나무나 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을같게 흐옇게 그냥 그런 산 있죠.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맹자가 물었습니다. 자, 우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부분 얘기. 자,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자기 논리를 지금 보강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사람들이 그 반들반들한 것을 민둥산, 반들반들하죠? 보고서 그곳에는 예전부터 나무들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찌 산의 본래의 성질이겠는가? 본래의 성질이 아니죠. 산의 본래의 성질은 나무가 있고, 그죠? 숲이 울창했죠. 풀도 가득했죠. 맹자는 우산 이야기를 한 데 바로 다 이유가 있다. 사람의 본성을 말하고 싶어서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요즘 보고 있으면 가끔 회의감에 빠지곤 한다. 세상에 요즘에 참 엽기적인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죠. 어찌 인간이면 저럴 수 있나. 이런 범죄들이 요즘에 정말 진짜 한 달에 한 건씩은 뉴스에 보도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다. 그렇게 회의감이 들죠. 맹자의 성선설이 틀린 게 아니냐 이런 회의감이 듭니다. 인간 선하게 착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도킨스라는 사람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서 남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것도 결국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 말이 맞는 게 아닌가? 맹자가 틀린 게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암담하죠. 결국 인간은 악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타고났을까? 근데 맹자는 아니라고 도리질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대죠. 지금 보는 저 산이 비록 민둥산이더라도 본디 그러하지는 않았다. 푸르고 울창한 숲을 자랑하던 산이었지 않느냐. 따라서 인간의 본성도 그 인간이 지금 악하다 그래서 원래 본성이 악했던 것은 아니다. 후천적으로 악해진 것이지 선천적으로 악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서 맹자가 이런 제안을 해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자. 만약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물로 기어가고 있어 빠질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자, 이 대목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머, 어떡해? 빨리 아이를 구해야지. 그리고 얼른 아이를 덥석 안아서 아이가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아이를 보듬게 안겠죠? 누구나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맹자의 생각이에요. 자, 누구나 깜짝 놀라며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어 구해주려 덤벼들 터이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착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지금 아주 극렬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또 일본에 유학을 간 이수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선로에 어떤 그 술 취한 일본인이 떨어졌어요. 그럼 좀 있으면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죽겠죠. 그래서 뛰어내려가서 그 분을 끌어올리고, 근데 마치 기차가 와가지고 자기는 그 기차에 치여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의인이 나타났다 그래서 아주 대서특필했던 사건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이수연 씨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일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한일 관계를 아주 좋게 하려고? No, 아니죠. 네. 그 사람 마음속에 본성적으로 착한 마음이 있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착한 행동을 하게 된 거다. 이게 맹자의 주장인 거예요. 꽤 설득력 있죠? 맹자는 사람들은 누구나 차마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를 불인인지심이라고 합니다. 불인이라면 인이 참다 그 말이에요. 참지 못하는 인간의 착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있어서라고 말했다. 그러니 인간이 착하지 않느냐? 이게 맹자의 주장입니다. 차마 모른 척하지 않는 마음, 이란 따지고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자로 얘기하면 측은지심을 말합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맹자는 이런 마음은 인간이라면 본디 타고나는 바라고 여겼습니다. 아무런 이익이나 계산을 바라지 않고 어린아이를 구하려는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죠. 맹자는 사람이 본디 타고나는 마음에 사람이 본디 타고나는 마음에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싫어하는 마음, 이게 있다고 봤어요. 이걸 수오지심이라고 하는데요. 네, 수는 부끄럽다 이겁니다. 오는 악이죠. 악을 보면 부끄러워한다. 옳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걸 보면은 아유 쪽팔리게 느끼는 거,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공경하는 마음, 사양하다. 자기의 이기심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이게 있단 말이죠. 네,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도 있어요. 시비지심이라고 그러죠. 시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이게 다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런 마음을 타고난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뭐하다는 증거입니까? 본질적으로 착하다는 증거 아니에요. 착하다, 선하다 이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이 없다면, 그럼 이런 마음을 안 타고났다면 그건 짐승이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의 뚜렷한 차이를 이 성선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맹자는 인간과 짐승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트를 펼치겠습니다. 자, 측은지시란 말 보이죠? 측은하다 이 말은요, 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 어질다 이거예요. 착하다 이겁니다. 어질다, 착하다. 남의 불행을 보고 측은하게 느끼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 우리 아프리카에 굶고 있는 아이들 정말 보면 진짜 막 전화기 들어가지고 기부 2,000원, 3,000원 막 하죠. 측은심이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소지심, 네, 부끄럽게 여기다. 악을 보면, 자, 옳지 못한 일을 보거나 행하면 부끄러워하고 뉘우쳐서 고치려는 마음, 수호지심이라고 그래요. 사양지심, 남을 배려해요. 그리고 공경합니다. 그리고 양보하며 이기심을 억누르는 마음, 사양하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됐습니다, 당신 먼저, you first, 이렇게. 이거는 인간이 남을 배려하는 거 예라 그래요. 예의가 있다, 남을 배려하다. 그리고 의의는요, 옳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양지심이 있다는 건 예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수호지심이 있다는 건 의의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의의 단서예요. 단서는 증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측은하게 여길 수 있다는 얘기는 인이 있다는 단서입니다. 인의 증거죠. 옳고 그름을 따져 슬기롭게 처신할 줄 아는 마음은 시비를 가릴 줄 아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아는 마음, 슬기롭게 처신할 줄 아는 마음, 이거는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뭘 알다 할 때의 지가 있죠. 이 지와 이거는 같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이건 알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는 것을 이용하여 지혜롭게 행동하여 결과를 좋게 만들 줄 아는 그런 센스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서를 우리는 이걸 묶어서 4단이라 이럽니다. 4단. 이 4단이 바로 인간이 뭐하다는 거, 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맹자가 보기에는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맹자의 글이 한 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맹자의 일부죠. 공도자라는 사람이 물었다. 고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함도 없고 선하지 않음도 없다고 하고, 고자는 이제 여러분 불구자가 아니고요. 네, 사람 이름입니다. 네, 이 사람은 성무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성무선악설, 악설. 네. 성이란, 본성이란 없다.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래서 여기 보이죠? 선함도 없고 선하지 않음도 없다. 어떤 이는 본성은 선하게도 만들 수 있고 선하지 않게도 만들 수 있다. 그런 까닭에 문왕과 무왕이 왕이 되면 백성이 선을 좋아하게 되고, 유왕과 여왕이 왕이 되면 백성이 포악함을 좋아하게 된다 그랬어요. 또 어떤 이는 타고난 본성이 선한 사람도 있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런 까닭에 요가 임금으로 있는데 자, 이 좋은 사람은 이제 파란 걸 요가 임금으로 있는데도 상 같은 놈이 있어요. 상. 나쁜 놈입니다, 이놈. 그리고 고소와 같은 놈이 있어요. 이놈은 나쁜 아버지예요. 근데 아주 효자 아들 순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요임금이라는 훌륭한 임금이 정치를 해도 상같이 나쁜 놈이 있고, 고소 같은 아버지 밑에 순과 같은 효자가 있는 거예요. 이 나쁜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이 주라는 놈은 아주 나쁜 은나라의 주왕 폭군이죠. 네. 근데도 미작 계라는 사람이 있어요. 계. 얘는 이 주나라의 왕이, 주나라가 아니라 은나라의 이 주왕의 폭군의 이복형입니다. 이복형. 네. 그리고 왕자 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숙부예요. 작은 아버지죠. 네. 있다. 이거 봐.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뭐가 성선설이 왜 맞느냐? 이제 선생님께서는 본성은 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들이 다 틀린 겁니까? 여기에 있는 얘들은 뭐죠? 당신의 말과 맞지 않잖아요. 하고 따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지식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다시 노트로 들어갈게요.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요임금, 순임금이 통치하던 시대를 요순시대라 하는데요. 네,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왕위를 줬어요. 네, 중국의 전설적인 태평성대입니다. 아주 문학에서도 많이 나오죠.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풍요로운 시대를 말하는데 한 100년도 좀 안 돼요. 네, 요임금은요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70이 돼서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 자식들한테 왕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현인이라고 알려진 사악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이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선양, 임금자를 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악이 나는 자질이 못된다. 그러면서 이 순이라는 사람을 추천을 해요. 순이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근데 순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그때 이제 순이 요임금한테 임금의 자리를 받은 나이가 30세예요. 근데 원래 순은 아까 말했죠. 네, 고수의 아들입니다. 나쁜 아버지예요. 네, 순의 어머니가 죽으니까 둘째 부인이 들어왔는데,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상이라는 녀석을 낳아요. 네, 상을 낳아요. 근데 이런 개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근데 형을 맨날 죽이지 못해가지고 엄마하고 짜고 아버지까지 맞장구 쳐가지고 맨날 아들을 순을 괴롭히고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는 이래요. 지붕이 이제 물이 샌다 그래요. 지붕을 고치라고 그래요. 사다리 딛고 지붕을 올라가죠. 그래놓고 이제 순이 위에서 일하고 있으면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그 집에 불을 질러요. 네. 그리고 우물이 밑에 저기 있다. 우물 좀 고쳐달라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우물 위에 뚜껑을 닫아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고. 이런 그래도
응? 아버지는요, 맨날 그 동생의 상만 이제 이뻐하고, 그죠? 맨날 순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순은 말이죠, 절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견디다 못해 나중에는 집을 나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 계속 아버지를 욕하니까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욕먹는다고 그래 역산이라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 그냥 농사를 짓고 거기 연못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들면 그 사람들한테 같이 농사 짓게 도와주고 또 고기 잡으러 오면 옆에 또 자리를 양보하고 순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막 사람이 모여들면서 예? 그죠? 네. 그래서 역산에 이제 사람이 많이 생겨가지고 역산이 이제 굉장히 큰 읍소문이 돼요. 그래서 소문이 막 퍼져나갑니다. 좋은 사람, 순이라는 사람, 효자, 순이라는. 그래서 순이 행한 효도 그냥 효가 아니고 대효, 큰 효도라고, 큰 효라, 대효라고 그럽니다. 대효. 대효의 성인이죠. 이 소리를 듣고 이 여임금이 저놈한테 왕위를 줘야겠다. 그래서 순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제 저기 합니다. 근데 막 순은 이제 어떻습니까? 왕위를 안 받아들여요. 나는 내가 그럴 자질이 없다.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도 효도를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역산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이 요임금이 자기 7명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같이 농사를 짓게 해요. 순한테 배워라. 이래가지고 자기 또 딸이 2명 있는데 그 또 딸이 아황과 여영인데 전설적인 중국의 18입니다. 이 사람도 알아둬야 돼요. 아황, 여영. 순임금한테 딸을 시집 보내요. 2사람 다. 그리고 7 아들은 순임금한테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순임금이 나이 30대에 이제 그 왕위를 받게 되죠. 이제 훗날 임금이 되니까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항상 근검전략하고 심지어 왕이면서도 오두막이 살았어요. 예. 그리고 이 홍수가 나면 9년 동안 궁궐에 돌아오지 않고 백성을 돌아다니면서 백성과 함께 일하고 백성과 함께 제방에 뚝을 쌓고 이런 임금이에요. 네. 110살까지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죽었는데 그 2 아내가 순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소상강에 몸을 던져서 죽었기 때문에 연료로서 이제 칭송을 받게 되죠. 대단한 사람이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 같은 훌륭한 임금이 그죠? 나라를 다스려 상같이 아주 나쁜 놈이 그죠? 그 다음에 고수같이 아주 나쁜 아버지가 있음에도 순 같은 그런 훌륭한 효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주는 이놈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랬죠? 폭군입니다. 은나라의 폭군. 은나라. 그죠? 예. 그래서 맨날 향락을 좋아하고 정비하고 좀 바른 소리 하면 다 죽였어요. 그냥 참다 못해 그의 이복형이 미자계라는 놈이 얘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한단 말이야. 아무리 간해도 안 들으니까 얘가 떠나버려요. 얘가. 그 다음에 또 숙부가 말이죠. 숙부가 작은아버지죠. 조카 제발 그러지 마시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다 못해 얘가 짜증나가지고 당신은 성인인가요? 당신은 정말 성인 군자처럼 말하는데 성인은 간에 구멍이 점이 7개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죽입니다. 숙부를. 그래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간을 꺼내요. 그걸 확인한다고. 이런 놈이에요. 네. 자, 이렇다면 과연 인간의 본성이 착한가요?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 했나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 따르면 선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곧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다. 그랬어요. 자, 사람은 누구나 선한 본성을 타고나서 그 본성을 따르면 착하게 살 수 있다. 본성이 선하다는 뜻이다 말이죠.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 때문이 아니다. 타고난 재질은 선하게 태어난다. 후천적으로 잘못돼서 사람이 악해진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아까 측은지심은 인이라 그랬죠. 인. 그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옳은 일을 보고 나서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부끄러워한다 그랬죠. 그런 거 의의 증거라 그랬죠. 공경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이고 그죠?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의의가 있기 때문이고 공경하는 마음은 남을 배려하는 예의가 있기 때문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슬기로움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이예지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러한 사단은 자 여기 보세요.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밖으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다. 내가 본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인간이 선할 수밖에. 다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내가 그걸 있는지도 몰라. 내가 착한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공자도 뭐라냐면 찾으면 얻게 되고 놓아버리면 잃게 된다. 여기서 뭘 찾으면이죠? 뭘 찾으면? 착한 본성을 그 말입니다. 착한 본성을 그죠? 착한 본성을 찾으면 착한 사람이 되고 놓아버리면 잃게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때로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서로 2배 또는 5배가 되어 개선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은 타고난 선한 재질을 남김없이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주황같이 폭군도 원래 선한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폭군이 되었느냐? 자기의 착한 본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안 하고, 그렇지 계속 그 나쁜 재질을 계속 쌓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착한 본성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시경에서 말하기를 하늘이 뭇백성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에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이 백성을나 사물을 낼 때는 법칙이 있다. 이 법칙이 뭐냐? 선하다 이겁니다. 백성들은 떳떳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라고 말했어요. 시경에서. 자, 시경을 근거를 들어서 지금 자기 주장을 옳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죠. 공자께서는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도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물에 법칙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떳떳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 그거 봐라. 백성은 착하게 태어나지 않느냐. 이러면서 고자의 그러한 성무성학설을 반박하는 유명한 논쟁입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당대에 이미 논쟁을 일으켰어요. 반대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본성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논쟁했던 상대방은 바로 고자였죠. 고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고 했고, 식욕, 먹고 싶은 욕구, 색욕, 성적인 욕구와 같은 생물학적 욕구를 본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맞서 맹자는 그러면 짐승하고 뭐가 다르지? 그죠? 짐승도 식욕이 있고 색욕이 있죠. 짐승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어찌 같냐고 반론을 제기했어요. 맹자는 짐승과 다른 인간만의 특성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인이예지라는 거, 사단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단이 있다는 건 짐승과 다르다. 그 얘기는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선하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서이고,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단서이고, 단서는 증거란 얘기입니다. 인이 있다는 증거고 의의가 있다는 증거이고, 사용하는 마음은 예의 단서, 예가 있다는 증거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가 있다는 증거다. 사람이 이 4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사지, 팔다리죠. 팔다리, 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매우 자연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단서란 싹이라고 말했어요. 싹. 한자가 단서가 싹입니다. 근데 이걸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맹자가 말한 선한 본성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그랬어요. 선한 가능성을 타고났지 완전히 선이 이룩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싹을 길러야 한다. 물을 주고 거름 주어 길러야 하는 그 싹 자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폭군인 주 같은 놈은 그 싹을 죽여버린 거, 기르지 않고 악한 행동을 계속하고 악한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그러니 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기르며 기르고 넓혀야 한다. 기르고 확충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맹자가 교육해야 된다 그랬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뭐예요? 수양을 해야 한다. 수양. 교육하고 수양. 자기 마음을 갈고 닦아야 돼요. 교육하고 수양해야 한다 그랬어요. 앞에 우산 얘기로 돌아가면 그 산이 맨동산이 되었다고 한탄할 필요 없다.
새로 나무를 심고 가꾸면 풀과 꽃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 가꾸고 불가능하다고 미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양심을 버리는 짓을 하는 것은 마치 우산에 가서 나무 들고 도끼를 찍고 톱으로 썰어내는 행위와 같다. 민둥산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맹자는 다음처럼 말했어요. 선한 본성은 미미한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낮에 저지르는 나쁜 행동, 낮에는 여러 가지 나쁜 것을 행하고 보고죠. 행동에 의해 선이 없어지게 돼요. 착한 본성이. 그래서 없애기를 되풀이해버리면 밤의 선한 기운이 살아날 수 없게 되고, 밤의 선한 기운이 살아날 수 없게 되면 마치 짐승과 거리가 멀지 않게 된다. 짐승과 같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짓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울창한 산이 민둥산이 되듯 본디 타고난 네 가지 싹을 잘 키우지 못하면 그 본성을, 착한 본성을 잃고 만다. 성선은 본디 타고나는 법이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망에 따라 휘둘리다 보면 본성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찌해야 본성을 되찾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 바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수양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양, 도의 실천, 이걸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 다음에 극기복리란 말 들어보셨죠? 극기복리 들어보셨죠? 극기복리. 자기의 욕망, 몸 기자입니다. 이겨내고 이해로 돌아간다 말입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었다. 이거 보세요.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 인간이 착하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이 말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맹자가 살았던 때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 전쟁의 시대였어요. 그죠? 전쟁은 얼마나 잔인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며 악하다 말하기 쉬운 환경이었죠. 전쟁이라는 환경이. 그런데도 맹자는 그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서, 승자 독식의 시대 속에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놀라운 주장입니다. 이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기 쉽죠. 어떻게 전쟁에 사람 많이 죽이는 걸 보면서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기 쉽나요? 네. 그래서 맹자는 어려운 시대에 희망을 찾아낸 사람이죠. 더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성선설에는 철학적 평등관이 있다고 그래서 철학적 평등관이요.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인간만의 본성이 있는 데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인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생각했어요. 인간 평등 사상이 보이죠. 놀라운 주장이죠. 그러하니 누구든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맹자의 평등관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인정하는 철학이죠. 그죠? 다 똑같고 다 존엄하게 본 겁니다. 그렇게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놀라운 주장이죠. 이를 말해주는 맹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밀을 뿌리고 씨앗을 덮어주는데 토양이 동일하고 또 심은 시기가 같다면 무럭무럭 자라나서 여름 하지 때에 모두 여물게 된다. 똑같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달라지게 되느냐? 비록 수확량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토질의 비옥하고 척박한 차이, 비와 이슬이 내려 길러주는 기후조건, 사람의 노력, 이런 후천적 영향, 후천적 조건 때문이지, 후천적 조건, 미리 타고난 본성 때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개 그 종류가 같은 것은 모두 서로 닮게 마련이다. 어떻게 유독 사람의 경우에만 그렇지 않다고 의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성인이나 나나 같은 평등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어요. 밀이면 다 똑같은 밀이지. 그죠? 네. 귀족 밀, 서민 밀 따로 있나요? 그죠? 우리에게는 선한 본성의 싹이 있다. 그러므로 이를 잘 키워나가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늘 깨어 참사람의 길에 이르는 법을 공부하라. 이거 맹자의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죠. 그러니 맹자야말로 인간의 끝없는 믿음을 품은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맹자가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지만 맹자가 오늘날에도 정말 굉장하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놀라운 사상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맹자를 쭉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